안녕하세요. 맞춤법의 힘 유용설입니다. 사람 사는 게 인생이 참 희한해요. 저는 대학교를 외국어 대학교를 나왔어요. 외국어 대학교에서 불어를 전공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한글 맞춤법이죠. 국문과 출신들이 주로 하는 강의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맡게 되네요. 시인으로 살고 작가로 살고 저술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작가가 되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친구들한테 창작 외의 요소, 한글 맞춤법 이런 거 설명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쉽게 설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맞춤법이 그렇잖아요. 표준어 서울 사람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 쓰는 게 표준어거든. 제가 서울에서 태어난 소위 말하는 대학 나온 그러면 딱 저란 말이죠. 근데 막상 책을 읽고 쓰고 하다 보면은 또 가르치다 보면 여러 번 걸리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또 따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독학자 특유의 약점도 있지만 또 독학자만이 볼 수 있는 어떤 물들지 않은 어떠한 세계 제가 발견한 것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제 20강에 걸쳐서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강의에서 맞춤법은 힘법이 아니다. 이 말씀부터 말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그러니까 당시에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저음자는 그런 이름이 따로 또 있었죠. 그분께서 이제 반포하시면서 앞에 서문을 다셔요. 그 반포하신 그 훈민정음 언해의 서문을 잠깐 살펴볼게요. 나란 말씀, 즉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하여. 한자. 중국과 한국, 그러니까 저희 한반도, 그다음에 일본, 요 세 개 나라가 중심으로 만들어낸 문자가 바로 한자죠. 중국이 물론 가장 크게 기여했겠지만 한반도, 저희 한민족도 굉장히 크게 만든 오리엔탈 문자예요. 그런데 이 한자는 따로 공부를 해야 돼.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하는 알파벳 인류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과거를 준비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분들 아닌 이상은 문맹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 어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미루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서로 잘 통하게 못해. 어리석은 백성?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일반 백성, 못 배운 백성을 무시해서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예. 그냥 어린 백성이란 말은 그냥 좀 쉽게 말하면 글을 배우지 못한 백성, 그러니까 일반 대부분의 백성, 가여운 백성 이런 이렇게 연민을 담아서 하신 말씀이겠죠. 이분들 안타깝게 여겨서 글자를 28개를 만듭니다. 수천 개가 있는 한자의 세계가 아니라 28자로 끝내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하는 원리로. 이게 서양에서는 알파벳이 발전하고 있었죠. 목적. 첫 번째 목적. 일단 익히는 거를 쉽게 하자. 쉽게 익히게 하자. 두 번째. 날마다 쓰게 하자. 하루도 안 걸르고. 마지막. 편안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들이, 못 배운 백성들이 편안하게. 자, 이 세 가지 목적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쉽게 익히는 문제. 우리나라 글자는요, 글자 하나로 소리를 열고, 지키고, 닫아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시를 봐요. 강이라고 하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로 열어요. 그 다음에 모음으로 지켜줍니다. 그 다음에 닫아요. 강 이렇게 한 음절로. 고음도 그래요. 해서 한 음절로 세트.
디자인도 봐요. 디자인도 모음은 엄마 소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중에서도 임자 소리예요. 모음이. 자음은 딸려가는 소리예요. 아들 자자 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vowel, 뭐 consonant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의미 참 비슷해요. 모음이 중심을 잡아주면 위아래로 구성되거나 좌아래로 구성되거나 좌우 상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글자로 소리를 열고 지키고 닫는 원리. 그런데 모든 모음은 또 여는 소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자음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재치 있게 표시해서 디자인을 안 망가뜨리는 원리. 너무 쉽죠. 제가 지금 제가 이건 이제 외국인 친구한테 설명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 교환으로 공부할 때는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사람 그것보다는 이제 한 글자가 이런 원리로 이렇게 한 글자 안에 있다. 이 설명을 금방 알아먹더라고요. 자, 아무튼간에 익히기가 너무 쉬워서 당시에 한문을 많이 하는 지식인들이 막 깔봤대요. 뭐라 그랬냐면 별명으로 화장실 가서 뭐 배우는 뒷간에서 배우는 그런 글자라는 식으로 막 천대한 거야. 아유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써?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여튼 쉽게 익히는 건 확실히 통과. 두 번째, 날마다 쓰는 거. 이것도 확실히 통과. 왜? 거의 모든 소리를 글로 바꿔요, 한글은. 거의예요. 맘만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다들 가능할 것 같아. 예를 들면 봐요. 뭐 비읍이라는 소리가 있으면 영어로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창제 당시에 이런 기호가 있더라고. 그럼 이걸로 지금 합의를 보면 위음을 표현하면 되잖아. 지금도. 근데 조금만 더 응용하면 피읍 소리가 피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그 외국어를 표기할 때 F 소리는 이 디자인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또 사라진 소리도 있어요. 아레아라고 불러요. 이렇게 점 찍는 거. 그러면 아 하면 될 거를 이것도 아예요. 이렇게 써도 아예요. 그러면 지금 쓰는 아는 그냥 아 소리를 내고 이 소리는 아하고 어의 중간 소리 발음기호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 이걸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하면 맘만 먹으면 우리가 조금만 사회적으로 합의를 보면 전 세계 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망상인가요? 아무튼간에 날마다 쓰는데 무조건 성공입니다. 어쨌건. 자, 중요한 건 세 번째죠. 편안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일단은 소리가 나는 대로 쓰면 됩니다. 일단은 소리 나는 대로 그래 여는 소리가 이거였어. 니은이었어. 난, 니은, 나은, 난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이라는 게 어원도 있고 기본형도 있고. 제가요 가끔 지하철에서 혼자서 말장난 같은 걸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안전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제가 아재는 아재죠. 미안합니다. 여러분들께 썩기를 해서 안전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속으로 아프겠다 이래요. 안전문은 이렇게 닫히고 있어요. 이렇게 닫힙니다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소리가 같으니까. 이런 말장난이 가능하죠. 자, 좌우지간에 근데 외국 사람도 아닌데 한국 사람이 저처럼 모든 글자를 소리 나는 대로만 다 써버리게 되면은 당장은 편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기본형 다르고 원형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태어난 게 바로 우리가 애증하는 사랑하고도 한편 미워하는 맞춤법입니다. 그런데요, 맞춤법이라는 말의 글씨를 가만히 봐요. 맞춤법이에요. 맞힘법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맞춤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안성맞춤이란 말, 또 양장점, 양복점, 이렇게 수제복 만드는데 또 신발, 그 맞춤이에요. 대상하게 어울리게끔 맞추어주는 거예요.
근데 힘법은 어떻습니까? 정답을 맞추고 관역을 맞추고.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힘법으로 오해하며 살고 있어요. 뭔가 원리를 알면 이 맞춤법이라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냥 그거를 맞춤법인 줄 알고 그냥 외우고 맞추려고 그러고 사전에 맞추려고 그러고 사람들 쓰는 말과 규칙이 다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원리를 알면 우리가 당당하게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법이 따라옵니다. 자, 어떤 걸까요? 얼마 전에 자장면이 몇 년 전에 짜장면과 같이 쓰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무슨 소리야, 짜장면이라고 하면 맛 없어. 아유, 짜장면이라 먹을 맛이 나지. 난 짜장면이라 그러면 그냥 무시해버린 거야. 막 썼어. 그리고 실제로 원어도 들어보니까 중국 사람들 발음 들어보니까 짜장, 이것보다 짜장이 더 가까워. 그러니까 학자들도 그래? 그러면서 그냥 이거 그냥 앞으로 허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녹화하고 연습할 때 우리 촬영 기사분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한 질문이라는 거를 밝혀드리고 싶어서. 자, 그럼 맞춤법이 틀렸다 이런 말 잘못된 거네요? 제가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드승수가 땡이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정확하고. 예, 맞춤법이니까 맞춤법이 틀렸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맞춤인데 힘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무심결에 막 쓰는 다음 중 맞춤법이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드는 거 이제 앞으로 정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다음 중 현행 맞춤법 규정과 다른 것은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그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해당된 게 몇 년 뒤에 바뀐 다음에 그 당시 땐 그랬지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 아닙니까? 나 틀렸어가 아니라 나 지금 현행법하고 달라 이거. 이제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단계 자립이에요. 자립. 낱말은 자립성이 있는 말과 자립성이 없는 말이 있고요. 또 말 전체에 낱말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이건 낱말 성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낱말 중에서 자립성이 있는 것들은 뭉쳐 다녀요. 그리고 자립성이 없는 낱말과 낱말이 아닌 낱말 성분들은 그 앞에 다른 낱말들의 앞 또는 뒤에 붙어 다녀요. 이 자립을 이해하는. 그 자립된 것들이 한 마디마디를 이루는 거죠. 마디는 진짜 대나무 마디 할 때 그 마디 맞습니다. 예. 두 번째. 그런데 간단한 이 자립 원리를 가지고 이것만 알아도 90%는 지킬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뭔가 헷갈리는 요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낱말 중에서는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자립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좀 의존성이 강해. 또 주로 조수 역할을 해, 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뜻이 틀림없이 있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뜻이 꼭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다룹니다. 세 번째, 이제 고급 수준이에요. 말은 태어날 때부터 나 이 역할만 할래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태어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태어나겠죠. 근데 태어나고 막 쓰이면서 나 이걸로도 쓸만한데? 나 저렇게도 쓸만한데? 그럼 얘가 저런 역할을 듣다고 저런 역할을 막 쓰임새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낱말이고 말들입니다. 성질이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끝으로 말의 이러한 특성들을 다 충분히 원리를 이해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이 혹은 작가들이 이런 사람들이 좀 허용해주고 겸용해주고 해야 될 세계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특이하게 여기다가 뭘 적어놨지요. 맞춤법도 법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법은 없지만 우리가 왜 법 같은 경우는 지방법원 있고 거기서 안 되면 고등법원 넘어가고 또 대법원 넘어가고 헌법재판소 가고 그렇잖아요. 지방법원에서 조항에만 따라 그러니까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힘이 있는 회사가 일반 개인한테 자기 돈도 많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서류 막 준비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허위 증거 같은 것만 내밀어. 그럼 개인은 이거 뭐지? 당해요. 한번 집니다. 그럼 세상이 너무 이렇게 할 때 그러지 말고 항소라는 걸 해봐. 응? 항소가 뭐야?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신중한 사람들이 법관에 또 배치되는 곳이 있어. 더 똑똑해 이분들이. 그래? 그럼 나의 억울함 풀어줄까?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고등법원. 거기서도 안 되잖아. 이러면은 이거는 조금 더 머리가 좋고 법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들이 네 억울함 풀어줘야 되겠는데? 넘어가는 게 대법원이잖아요. 맞아. 대법원에서도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법이 잘못돼서 법을 고쳐야 돼. 뭐 이렇게 그때는 넘어가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예요. 이거는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살면서 예. 맞춤법도 마치 요 네 가지 법원이 있는 것처럼 염두에 두고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맞춤법이 국어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국어가 맞춤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맞춤법이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맞춤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남은 여러 번의 강의와 또 뭐 질문 시간에도 큰 원칙은 아마 이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강의 만나서 받은 거 같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